자, 반갑습니다. 자, 7번째 전략공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용률, 부하율, 부득률, 그 다음에 이제 역률 개선, 이런 거 관련해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균 전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첨두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부하율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하율이라는 거는 최대 전력 또는 첨두 부하에 대해서 평균 전력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 조건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뭐가 평균 전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일정하다는 거다. 그죠? 일정할 때 우리가 얘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하율은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낮아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 사용의 변동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하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배전솔로의 전기적 특성 중 그 값이 1인 것. 자, 자주 출제되죠. 이 문제도. 자, 부동률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부동률이라는 정의는 뭐예요?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자, A군이 있고 B군이 있고 C군이 있다 하면 여기에 최대 전력, 여기에 최대 전력, 여기 최대 전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다 합한다는 뜻입니다.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뭐예요? 얘들이 동시간대 썼을 때 가장 크게 나오는 전력들이 있겠죠. 그때 그걸 갖다 우리가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같을 경우가 생기겠죠. 그때는 1이고 대부분은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용가군 총합의 부하율은 각 수용가의 수용분 및 수용가 사이의 부동률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옳은 거 물어봤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부동률이 나와 있고 수용하고 관계되는 수용률하고 부하율하고 이 세 개의 관계가 어떠냐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아까 부하율은 뭐예요?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해서 평균 전력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평균 전력은 우리 수용률이나 부동률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정한 값입니다. 일정한 값이 아니고 관계없는 값이고, 그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등률을 보면 아까 각등합이라고 그랬다 그죠?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 합에다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니까 우리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갖다가 써보면 부등률을 갖다가 뭐예요?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에 대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률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다음 수용률은 설비 용량, 내가 갖춰놓은 용량에 대해서 최대 수요 전력 얼마나 많이 동시에 쓰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결국 여기서 최대 수요 전력이라는 건 뭐예요? 수용률에다가 설비 용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은 수용률에다가 설비 용량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여기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 요 부분을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자, 부동률분의 이 부분 최대 수요 전력이 수용률 곱하기 설비 용량이니까 수용률 곱하기 설비 용량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요 최대 수용 전력 요거 같은 놈이니까, 그죠? 요게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에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수용률하고 부동률이 이렇게 아류가 바퀴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부하율에 대해서 수용률은 반비례, 부동률은 비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률은 비례하고 수용률은 반비례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이제 수용률을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설비 용량들이 전등일 때, 그다음 전열일 때, 그다음에 우리 동력일 때, 그다음 기타 이렇게 설비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을 다 더해 보니까 설비 용량이, 그죠? 500에다가 600에다가 400에다가 그다음 100을 더하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하면 600, 1000에다가 1600이 되겠 1600, 그죠? 16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최대 수요 전력은 1200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수용률은 설비 용량에다가 최대 수용 전력이니까, 그죠? 우리가 1600에다가 1200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네요. 자, 4분의 3이니까 7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설비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부동률 나와 있고 수용률 나와 있는데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부동률을 다시 적어보면 부동률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률은 예,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해서, 그죠?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을 갖다가 더하는 거다, 그죠?
합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합성 최대 전력 물어봤으니 합성 최대 전력은 부등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등률 위에는 이제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다. 그죠? 근데 뭐 각각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뭐 설비 용량하고 수용률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죠? 부등률은 1.2가 되고, 자, 얘는 수용률은 설비 용량에 대해서 최대 수요 전력이니까 설비 용량하고 수용률을 곱하면 최대 수요 전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설비 용량이 지금 얼마냐면 600kW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용률이 60%니까 0.6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찌우면 36이 되니까 여기는 300kW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용률하고 부등률하고 관계를 갖다 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등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자, A 설비는 150kW, 자, B 설비는 250kW예요. 수용률은 0.5, 그 다음에 여기 수용률은 0.8이에요. 합성 최대 전력이 235일 때 부등률. 자, 그럼 부등률 공식이 어떻게 돼요? 부등률은 각등합이니까 예, 합성 최대가 235예요. 그죠? 235고, 그 다음에 설비 용량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곱하면 이게 최대 예, 수요 전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이니까 150 곱하기 0.5 더하기 250 곱하기 0.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1.17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건물의 총 설비 부하 용량이 400kW고 수용률이 0.5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우리가 최대 수요 전력을 알 수 있다. 그죠? 최대 수요 전력. 자, 이때 우리가 뭐 설비 부하의 종합 용률이 0.8이라면 변압기 용량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변압기 용량 구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부등률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부등률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1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압기 용량을 갖다가 한번 적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죠? 아까 우리 부등률에서 합성 최대 수요 전력입니다. 그죠? 합성 최대 수요 전력. 그 다음에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다. 그죠? 자, 각 등 합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합성 최대 수요 전력 이게 변압기 용량하고 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자,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자, 부등률에 대해서 각 최대 합은 뭐예요? 우리가 수용률에다가 설비 용량을 곱하면 되죠. 두 개 있으면 그거에 합을 하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뭐예요? 설비 용량이 여기 보면 400kW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압기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죠. 결국 뭐예요? 이게는 피상전력이고 얘는 유효전력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피상전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다. 그죠? 피상전력. 그럼 유효전력 P를 갖다가 코사인 시타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돼요? 피상전력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코사인 값을 갖다 이렇게 나눠준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변압기 용량은 합성 최대 소요 전력에다 코사인을 나눠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수용률 곱하기 설비 용량에다가 부등률 곱하기 코사인 시타. 자, 그래서 수용률 나와 있습니다. 0.5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설비 용량이 400kW에 부등률은 지금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사인 시타는 0.8이니까 계산하면 250kVA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실기에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부등률을 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역률도 줬어요. 변압기의 최저 얼마 있어야 되냐 물어봤는데 결국은 이제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니까 그냥 변압기의 용량 자, 부등률에다가 뭐 하면 돼요? 부등률에다가 수용률 곱하기 설비 용량 곱하기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얘가 와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역률을 또 곱해줘야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역률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면 부등률이 1.2, 역률이 0.9, 설비 용량이 800 곱하기 0.6.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444
4.4kV 암페어인데 비슷한 거는 450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부등률하고 변압기 용량 구하는데 이게 설비 용량이 다양하게 있네요. 자, 각 수용가의 설비 용량이 50kg, 100kg, 80kg, 60kg, 150kg인데 수용률이 얘는 0.6, 얘는 0.6, 얘는 0.5, 얘도 0.5, 그 다음에 얘는 0.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하 역률은 평균값을 줬는데 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 더하면 되죠. 변압기 용량. 자, 변압기 용량은 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부등률에다가 뭐예요? 역률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갖다가 다 더하면 대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률은 1.3에 부하 역률은 0.8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0 곱하기 0.6 더하기 100 곱하기 0.6 더하기 80 곱하기 0.5, 60 곱하기 0.5, 그 다음 150 곱하기 0.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다 적어보면 211.59가 나와서 212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나중에 실기시험에는 변압기 용량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12짜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250이나 그럼 뭐 300이나 뭐 이렇게 정해진 용량을 갖다가 할 겁니다. 그 표가 있는데 뭐 저도 그 표는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필요가 없어서. 자, 다음 중 배전기의 부하율이 F일 때 손실 개수 H와의 관계는, 자,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0 F제곱 H F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하율 F제곱, 그 다음에 H F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하는 거 꼭 체킹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손실계수와 부하율 해서 손실계수는 최대 전력 손실분의 평균 전력 손실이다. 요거 아까 부하율하고 비슷하죠, 그죠? 최대 전력에다가 평균 전력이니까 거의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의 제곱인데, 자, 요게 어쩌다가 한번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밑에 예제가 있습니다. 자, 알파가 0.2고 부하율이 50%일 때 손실 개수 H는 얼마 되는 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알파 F의 1 마이너스 알파의 F 제곱 요걸 갖다가 기억하셔야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알파 0.1에다가 부하율이 0.5네요. 그죠? 그 다음에 1-0.1 곱하기 0.5 하면 0.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더라.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전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타당한가, 어떤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력용 콘덴서는 뭐 하는 겁니까? 역률 보상하는 거죠. 역률 보상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다, 그죠? 그 중에서도 전력 손실 감소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역률을 개선해서 전력 손실을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 배전솔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가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실기시험에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역률 개선의 효과에서 전원 설비, 즉 설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솔로의 전력 손실도 경감, 전력 요금을 절감하고 설비 용량의 여유분도 증가한다. 이런 거 이제 쭉 찾으시면 되고, 여기에 고주파 제거라든지 그다음에 표피 효과 감소라든지 전련이죠. 전련 비용을 갖다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면 요거는 관계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솔로의 전련에 요하는 비용을 절감한다 했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는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관계 없는 것을 물어볼 때는 고조파든지 이 표피 효과라든지 이런 걸 좀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력용 콘덴서의 방전 코일의 역할은 뭐예요? 잔류 전하를 갖다 방전하는 거죠. 전력용 콘덴서 안에 잔류 전하가 존재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잘못해서 만지면 어떻게 감전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 방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전 코일 갖다가 달아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의 잔류 전하를 방전시키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로 가서 역률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0.8 지상에 480
kW 부하가 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 개선을 할 때 콘덴서를 220kVA를 설치하면 약 역률이 몇 프로가 개선되는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아셔야 되냐 하면 이걸 아셔야 되죠. 이 역률하고 지금 우리가 유효 전력이 나와 있을 때 무효 전력 Q를 갖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 차이를 계산해서 역률이 몇 프로 개선된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식은 여기 있는 Q는 개선해야 될 우리 용량이 P의 개선 전의 역률, 그 다음 개선 후의 역률에가 P 탄탄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P 탄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조금 천천히라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상전력 PA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유효전력이고 이게 무효전력입니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역률을 갖다가 개선한다는 뜻은 뭐예요? 이 각도를 갖다가 아래로 낮춰준다는 뜻이죠. 이걸 이렇게 낮춰준다는 뜻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P는 안 바뀌죠. Q만 뭐예요? 어떤 전력용 콘덴서에서 여기 있던 게 요만큼 감소됐으니까 내가 이만큼 보상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효 전력이 남았고,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은 안 변하고 뭐만 바뀝니까? 피상 전력이 여기서 이렇게 또 감소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예요? 내가 피상 전력이 설비 용량이니까 용량을 그대로 쓰려 그러면 이렇게 내려보면 어떻게 이만큼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유효 전력도 추후에 이만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자, 그런 것까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연관을 제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자, 지상 역률이 0.8이다 그러면 역률이 0.8이면 무효율은 0.6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코사인 시타가 0.8이면 사인 시타 0.6은 계산 안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P가 480kW예요. 그러면 PA는 뭐가 돼요? 480을 갖다가 우리가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게 600kVA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Q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Q 값은 여기에 얼마 곱하면 됩니까? 0.6을 곱하면 되니까 36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480짜리 유효 전력하고 360짜리 무효 전력이 있고 600짜리 이제 피상 전력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타가 되고 이 코사인 시타가 얼마라는 거예요? 0.8인데 지금 콘덴서를 220kVA를 넣었대요. 그러면 여기가 220V만큼 빠지겠죠. 220V만큼 하면 220을 빼면 어떻게 나요? 140kVA만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죠? 이게 140kVA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률이 어떻게 됩니까? 140에 이게 남는 게 140이니까 역률 구하려면 역률 코사인 시타는 이렇게 하면 되죠. 루트 유효의 제곱 무효의 제곱. 그죠? 그래서 480의 제곱 더하기 140의 제곱에다가 480을 하면 코사인 시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산해 보면 이게 96%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풀면 어렵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좀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진율 80%, 100kVA에 삼성 뭐가 있다. 역률 95%로 계산하려고 하면 콘덴서 용량은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거다. 그죠? 요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1000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모르고 그다음에 이 값은 알 수 있죠. 계산하려고 하면 자, 이거 계산을 이번엔 해서 안 하고 공식 이용해가 할 건데 자,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000을 갖다가 0.8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000 나누기 0.8 하면 여기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 값을 갖다가 곱하기 0.6 하면 이 값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95%로 계산하려 그러면 요렇게 95% 계산하려고 하면 요게 이제 낮아져야 되겠죠. 그럼 요 값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값에서 요 값 빼주면 내가 계산해야 될 역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걸 공식화 해 놓은 게 뭐가 됩니까? Q는 P 탄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엔 이걸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자, Q라는 게 있고 P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10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전의 역률이 80%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시타에 대해서 사인 시타다. 그죠? 자, 개선 전, 개선 후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시타 2에 사인 시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1000으로 그냥 그대로 있고요.
요게 0.8이면 요건 0.6이죠. 빼기 얘가 0.95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우는 값이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그죠? 그래서 요걸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420kVA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Q는 P탄탄을 갖다 외워 놓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위에서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 공식이 잘 안 익숙해질 때는 뭐 이런 걸로 조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죠? 근데 뭐 빨리 좀 계산하려고 하면 이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P탄탄은 그냥 금방 외워지겠죠. P탄탄. 자, 그 다음에 역률이 60%에서 80%로 계산하는데 2800kVA의 전력용 콘덴서가 필요하였다. 변전 설비 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역률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 개선 전, 개선 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변전 설비 용량을 갖다 물어봤는데, 우리 유효 전력은 안 바뀐다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하기 위한 Q 값을 알고 있으니까 Q는 P 탄탄 하면 되겠죠. 탄 빼기 탄. 요거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값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알고 있고 그죠? 그럼 P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P를 구하면 P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시타 1 빼기 탄젠트 시타 2에 대해서 Q를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탄젠트 시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 2를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2분의 7이 나옵니다. 그죠? 요게. 그래서 이게 12분의 7이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 Q 값은 우리가 얼마냐면 2800이 되니까 요거 7분의 12 곱하기 2800이 되겠죠. 그러면 4800kW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0.6일 때는 반대편이 0.8이고, 그죠? 이거 0.8일 때는 0.6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그렇게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땡큐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네요. 용량이 10,000kVA인데 역률이 0.8이었대요. 근데 2만 kV 2만이 아니고 2000kV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용량. 자,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용량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부하 용량. 자, 그러면 이게 만에 대해서 80%니까 이게 실제 P는 얼마예요? 그러면 800이 되겠죠. 그죠? 800이 되고. Q는 얼마예요? 600이 되겠다. 그죠? 600. 자, 그런데 200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남았는 게 200을, 400이 남죠. 그래서 P는 8000이고, Q는 남았는 게 얼마라고요? 4000이 남는 거다. 그죠? 그럼 내가 부하에 걸린 용량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용량 PA는 루트 P의 제곱에다가 Q 프라임의 제곱 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8000의 제곱 더하기 4000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그죠? 제곱 4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8944kVA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 가면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때 가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위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한 대가 우리가 150kV 암페어였대요. 킬로볼트 암페어였대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출력 얼마냐 물어봤는데, 부위결선의 최대 출력 P는 뭐예요? 한 상분에 대해서 루트 3배니까 이거 루트 3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60kV 암페어다. 자, 출력비 물어봅니다. 얼마예요? 57.7%. 이용률은 86.6%. 자, 다음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변압기 3대가 있는데 변연소가 부하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한 대를 더 들여왔답니다. 그래서 뱅크를 갖다 2개로 만들었대요. 뭐 V결선, V결선 1개, V결선 1개, V결선 1개 이렇게 2개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의 용량은 뭐예요? 루트 3 P1이고 여기의 용량도 루트 3 P1이니까 2개 합치면 뭐예요? 2루트 3 P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루트 3 곱하기 P1에 해당되는 게 1000이니까 넣어보면 3464kVA가 우리가 되겠다. 그럼 비슷한 거 이렇게 찍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과부하율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때 부하가 516kV 불렸는데 우리 V결선이니까 루트 3 곱하기 200 하면 되겠죠.
계산해보니까 346.4예요. 그래서 346.4가 원래인데 부하가 516이 걸렸으니까 과부하율은 149%가 되더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단권 변압기 문제인데 교류회에서 단권 변압기 3150이 210으로 내리는 승합기를 80kW 역률 0.8인 부하에 접속하여 전압을 상승시키는 경우에 몇 킬로볼트의 승합기를 이용하여야 하는가? 단 전원 전압은 2900V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권 변압기가 자,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저압측이라 하고 1차측 또는 뭐 저압측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고압측이고 여기가 2차측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기 용량이라 하는 건 여기 용량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부하 용량은 전체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자기 용량이나 부하 용량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부자 고성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부자, 고압측, 우리 승합측. 요걸 계산해보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기 용량을 구하면 고압측, 승합측 곱하기 부하하면 이게 자기 용량이 된다는 거다. 그죠? 자, 일단 그걸 하나 알아 놓으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승합기가 80kV, 80kW인데 역률이 0.8이래요. 그럼 여기 피상전력 구할 수 있죠. 피상전력. 이게 이제 부하 용량이 되는데 피상전력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0.8분의 800이니까 얘가 이제 100kV 암페어라는 걸 또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때 기준은 뭐예요? 3150에 210이다. 그죠? 일단 그것도 하나 체킹을 해 놓으시고, 그죠? 자, 건수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수비는 3150에 201이니까 약 15가 됩니다. 그죠? 2차, 1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원 전압을 갖다 2900V를 넣었대요. 여기가 2900V를 넣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15로 나눠줘야 되니까 193.3V라는 거죠. 그럼 2차측은 얼마예요? 2900에다가 193.3V를 더해주면 이게 2차 측의 고압 측의 하이 고압 측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부자 고승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부하 용량은 지금 부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역률로 나눠주면 부하 용량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용량이다. 그죠? 그걸 계산할 수 있다. 기준은 뭐? 자, 요거에 대한 기준이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변압기는 뭐예요? 입력 전력하고 출력 전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I1, V1하고 I2, V2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V2는 지금 VH가 되는 거죠. 그래서 I2를 구해보면 VH라는 값, 요 값 있죠. 그죠? 요 값. 조금 전에 적었던 이 값입니다. 그 다음 P1은 아까 구했던 거 요거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32.33A가 나왔어요. 자, 여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뭘 구하냐면 성악기 용량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 전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전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압을 갖다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자기 용량 구할 때 I2는 그냥 계산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 V2 값은 뭐예요? 여기 지금 2900에 의해서 승합된 193.3V를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된다? 요게 주의점입니다. 요 최대값인 210V를 갖다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요거는 210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6.8kV 암페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주의점 됐습니까? 이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수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압 나와 있으니까 건수비를 가지고 2차 전압 다 하고 된 다음에 이 입력 전압이 지금 입력 용량이 부하 용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2차 측 현행 전류 I2 구할 수 있죠. 그죠? 이게 I2 여기가 I1입니다. 그죠? 그래서 I2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용량을 구하라 한다고 그냥 여기에 있는 지금 승합된 값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뭐 최대 값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6.8kVA라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시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공학 전체를 했고요. 남은 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안 했는 수력 발전. 자, 제가 요점 정리는 이렇게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줄을 다 쳐놨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것들 뭐 특유 속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줄을 갖다가 표시를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제가 별도로 요 영상은 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자,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한 20문제 가까이를 제가 이렇게 계산 문제 같으면 계산을
아주 친절하게 그죠? 쭉 다 왜 그게 나왔는지까지 쭉쭉 이렇게 설명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 이렇게 정리를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다 해 놓고 자, 수력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화력에 대해서도 화력 발전에 대해서 뭐 기력 발전소, 내연력 발전소 뭐 종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인지 급수 및 전기 흐름 순서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은 제가 빨갛게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자주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 단위도 자주 나오는 것들 체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엔탈피가 뭔지.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화력 발전 출력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뒤쪽에 제가 또 문제 안에다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열 사이클 중에서 우리 제열 사이클, 그다음에 재생 사이클, 랭킹 사이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들, 그다음에 보일러 관계되는 스케일이나 캐리오버, 포밍, 탈기기 등 특히 이제 탈기기하고 스케일은 요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왔기 때문에 뒤쪽에 문제를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력 발전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암기법 간단하게 자 기러기를 외워라. 그러면 기러기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다, 그죠? 자, 기자가 안 보이면 러기를 가지고도 조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기가 가장 열을 많이 뺏긴다. 뭐 이런 내용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뭐 발전소 특징. 그다음 뒤쪽에는 우리 화력 발전소의 뭐 이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자주 나왔던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력 발전소에 관련되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열 사이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같이 재생 사이클 물어보는데 가끔 또 제열 사이클도 물어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제열 사이클. 그 다음에 재생 제열 사이클은 이거하고 이게 같이 있는 거. 이런 그림들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BTU가 뭔지,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뭐 이론 없이 그냥 자주 나왔던 문제 한 세 문제 정도, 두 문제인가요? 두 문제, 두 문제 정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공학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실 거예요.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